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이제 바실리아 TV 우리 조수아 우리 대표님 되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언제 하냐? 유튜브를 할 때 환경들하고 지금 이 교회 현장 환경하고 김민수. 컴퓨터 연결하는 것이 조금 환경이 달라가지고 준비하는 김민수 하고. 시간이 좀 김민수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바실리아 TV 조수입니다. 바실리아 TV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의 원래 원어 헬라어입니다. 그게 이제 바실리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다 함께 예수님의 그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아시려면 전자개표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물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개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비례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비례는 이겼잖아요. 통합당이 이겼는데 지역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참패를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왼쪽에 이제 들쭉날쭉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들쭉날쭉한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왼쪽의 건 뭐냐면 20대 총선에서의 사전 당일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1대 총선에서 사전 당일 차이거든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차이가 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21대 총선에서는 되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다 뒤집어져서 우리 다 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특히나 이상하게도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또 우파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보수 진영에서 사전투표 별로 안 나왔지 않냐.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투표를 하자.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냐.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결과가 이 발표 내용은 중앙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발표했는지 보시죠. 21대 총선별 사전투표 결과가 60대 이상이 30대, 40대 합친국보다 더 많은 361만 명입니다. 역대 최고거든요. 옆에 오른쪽 표를 봐서도 20대보다 더 많아요. 4년 전 총선보다 훨씬 많습니다. 7%들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당에 찍으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제 투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도 이번에 이제 보수 성향의 분들, 어르신들이 다 당일날 많이 찍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팩트체크를 하시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심지어는 이제 통합당의 내부 의원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 그렇게 내뱉은 말을 책임도 못 질 거라고 이렇게 가짜를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전국 이제 그 투표의 결과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이제 놀라운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들쭉날쭉한 거라고 그랬는데 20대는 이런 차이가 없다가 21대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통합당이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요. 민주당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뭐 그때 상황마다 다르고 이제 뭐 이 후보마다 또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후보마다 또 통합당 후보가 안 나온 지역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요. 이게 전국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더 12%, 평균 12%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이상하게 또 평균 12%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전투표만 그런 거예요. 이건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사전에 많이 나갔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1%, 2%로도 후보가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보십시오. 왼쪽이 과하게 이렇게 조작이 된 데는 통합당도 과하게 깎였거든요. 민주당이 조금 늘어난 데는 통합당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이 표를 바꿔치거나 아니면 민주당 표를 집어넣을 때 딱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이게 전국 공통으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사전투표가 정확하게 조작된 흔적인 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얇은 줄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사전 당일 차이입니다. 뭐냐면 민주당, 통합당이 아닌 다른 당, 정의당도 포함이에요. 모든 당은 하나도 조작이 안 됐습니다. 이걸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작한 사람은 다른 당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통합당 표를 민주당으로 밀어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민주당 표를 더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걸 지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그 분석을 해 나가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이 부분 지금 아주 다급한 그런 소리로 지금 그 노트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경목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이경목 교수라는 분이 국회에서 부정선거를 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가지고 선거를 할 수가 있나 하면서 이 전자개표기를 안 쓰게 그렇게 그때 당시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경록 교수가 이걸 시연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렇게 강경진압을 했거든요. 이걸 시연하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때 국회에서 시연했던 영상은요.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지워졌고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 일어난 시연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국민에게도 영원히 다 감춰졌습니다. 근데 이 영상 하나는 국회에서 시연한 건 아닌데 이게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남아 있는데요. 부정선거라고 치면 전자개표기 치면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표가 2번 후보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2번 후보표가 뭐 1번 후보표도 한 10표 나오고 2번 후보표도 10표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번 후보표가 10표로 가면 1번 후보가 10으로 찍힙니다. 이거 맞죠? 그렇게 돼야죠. 근데 2번 후보표가 10장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2번 후보표가 10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장당 한 표가 1번 후보로 바뀝니다. 5장당 한 장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7장당 한 장, 3장당 한 장,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하나 이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박빙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주 이제 민주당 통합당이 박빙 지역이라서 100표가 나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작하는 이 기계에다가 숫자 4라는 걸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5%가 표가 깎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은 25%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25% 깎입니다. 그러면 표로 보면 125표가 되고 75표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네. 그랬더니 퍼센트로 바꿔보니까 63대 37%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63대 30몇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동일하게 나오고요. 전국에도 똑같이 63대 30몇 이게 나옵니다. 이게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냐? 어떤 악의적인 세력이 사전투표에서만 그 전자개표기로 이렇게 몇 표당 몇 표씩 빼돌리는 걸 기계적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표를 몰래 집어넣는 것도 동일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63대 30몇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 또 지역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이제 이렇게 조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조작했다는 과정에서 역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현관위 발표가 정상적인 발표가 아니고 조작된 거다라고 가정하고 당일 투표는 현재로서는 조작이 없다고 지금 한 겁니다. 사전 투표만 원래 값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되돌리는 작업을 했더니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들쭉날쭉 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거의 오차가 없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녹색, 빨간색 부분인데요. 거의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 가정하고 복구를 해보니 조작이 없는 걸로 나왔다. 결론은 지금 선관위 발표한 게 조작이다 아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표괄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공식도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컴퓨터에 입력을 하니까요. 좀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짤 수 있습니다. 쉽게 짤 수 있거든요. 이거 젊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코딩이라는 걸 배웁니다. 혹시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초등학생들 다 배우거든요. 이거 초등학생들 다 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이걸 변명을 하더라고요. 변명을 하는 게 우리는 비주얼 베이직을 쓰지 않습니다. 자바를 씁니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대답인데요. 모든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앙선관위에 이제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자개표기를 보게 되는데요. 전자개표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정면에서 위에 이제 정확한 정지 화면으로 본 건 처음이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이 뚜껑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컴퓨터가 원래 없는 건데 안 보이는데 옆에 스위치를 뭘 누르면 쏙 하고 노트북이 나옵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도 불가능하고 통신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산 장비가 들어간 거고요. 이건 통신 장비 있는 거고요. 이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이건 외국에 있는 선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벤자민 위커슨 박사님이 이 안에 있는 칩도 충분히 이 칩만으로도 해킹도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다 밝혀내셨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칩들을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거기서 한사코 얘기하는 게 우리는 노트북에 통신장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끝나면요. 노트북을요. 선관위에서 중고로 판매합니다. 이걸 다 부셔서 버릴 수 없잖아요. 비싼 거니까요. 대당 100만 원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잘 닦고 손을 봐가지고 중고로 팝니다. 저는 이제 선거할 때마다 그거 싸게 나오니까 거의 새 거 같으니까 싸게 나오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사려고 했습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노트북 인터넷 안 되면 쓸 수 있나요? 인터넷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는 노트북에서 이 무선 통신 장치를 와이파이인데요. 와이파이를 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와이파이를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트북 보내야 하는 화면인데요.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노트북하고 동일 모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자, 여기 이게 확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게 바닥에 이제 붙어 있는 게 무선 칩셋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5년 전만 해도 꼽았다 뺐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노트북이 점점 얇고 가벼워져 가지고 한 판에다가 다 붙어서 나옵니다. 이거 떼면 어떻게 되냐면 노트북이 안 켜집니다. 안 켜져요. 선관위에서 보여줬잖아요. 우리 이거 뗐습니다. 시연에서 뗐습니다. 보여줬잖아요. 그거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다시 노트북을 분양을 잘 조립해가지고 켜면 안 켜집니다. 걔네들은 노트북 하나 고장 내가지고는 이 통신장비 없다고 거짓말 한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추임새도 넣을 수 있게 좀 쉬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옆에 보시면 노트북이요. 사정없이 막 바뀌고 있죠, 여기.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쪽에 노트북 왼쪽 편에 표가 계속 보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관위는 이 투표용 용지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함께 봉인해서 보관 중이다. 자기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관한 거냐? 이거 통신으로 한 겁니다. 이거 뭐 일일이 어디다가 저장해가지고 뭐 하고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번에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개해라. 이미지도 공개해라. 왜냐하면 표는 저장해도 그 이미지들은 저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대조하면 또 그거를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공개해라. 근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뭐 국민의 의혹 이런 거 뭐 별로 알 권리 전혀 관심 없는 거죠. 뭐 그냥 자기만의 세상인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정말 너무 황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전자개표기에 통신 장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자, 근데 선관위에 입찰 자료예요. 입찰 공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이 뭐냐면 한국에 전자개표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업체 중에서 선관위가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체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 첫 번째, 투표지 분류기를 최소한 650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업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2,000대가 넘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첫 회에 입찰 공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 이 두 번째 조건은요, 이 조건을 못 지키면 입찰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입찰하는 업체들이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 입찰을 아예 못합니다. 아예 입찰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입찰할 때 이미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갑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프로그램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여기서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는 거는 좋은데 후보자별로 투표 결과를 자동 집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 수개표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럼 허용된다 치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뭐라고요?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이걸 기본 조건으로 했는데 이 기본 조건 못 지키면 입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통신 장비가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놓고 멀쩡한 노트북을 다 뜯어서 고장내놓고는 자기는 통신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놓고 보더라도 여기 개표 상황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개표기 옆에 프린터기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선거 인수가 들어가 있고요. QR코드가 있고요. 여기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마다 다 다른 어떤 그 데이터들이 선거인수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넣어요? 통신으로 넣은 거거든요. 통신으로 받아서 넣은 겁니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하룻밤 전에 미리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2,000몇 개의 그 분류기에다가 선거인수는 여기는 1,479명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봉인 다 해놓습니다. 저장 못하게. 다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일부 지역에서 노트북이 문제가 있어서 껐다 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껐다 켰을 때 이게 위에서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개표상황 표시로 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전자개표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개표는 통신기기 장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정확하게 증명할 내용은 사실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여에 옥산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옥산면 전체는 아니지만 옥산면의 일부 415장에 대해서 개표기에서 이제 표 정리를 하는 거죠. 표 정리를 하는데 1번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또 이상하게 2번 후보표가 미분류로 계속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분류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2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수치를 대충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대충 이런 그 수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1번 표는 180표, 2번 표는 80표, 그리고 미분류가 무려 100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1번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분류는 또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참관인이 그 개표 사무원 혹은 직원에게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제대로 좀 해라. 이거 기계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노트북을 껐다가 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쓰신 적 있죠? 쓰시다가 잘 안 되는 적. 쓰시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껐다 켜죠. 전자기기는 신기하게도 껐다 켜면은 잘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도 이제 껐다 켰어요. 껐다 켰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번 후보표는 159, 2번 후보표는 197, 미분류는 59. 누가 이겼나요? 그러면 조작 전에 껐다 켜기 전에는요? 네, 이게 지금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부여에 있는 여러 명 다른 참관인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이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여의 내용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그대로 넣은 겁니다. 이게 뭐 표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후보 180, 2번 후보 80, 그리고 무효표 100. 똑같죠? 예, 아까 얘기한 기사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재부팅을 했더니 이렇게 됐었다. 159, 170, 50. 그런데 이게 또 자꾸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무효표로 나온 거 있잖아요. 무효표로 빠진 거. 무효표로 빠진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한 번 더 했답니다. 수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1번 후보, 2번 후보의 다 분류를 다 완전히 끝냈을 때 이런 결과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1번 후보, 2번 후보표가 180대 80이었으니까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50대 22가 되고요. 이걸 두 후보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무효표가 이제 거의 없다 가정했을 때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3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60몇 대 30몇은 뭐라고 그랬죠? 전자개표기에서 조작이 나면 나타나는 수치가 딱 60몇 대 30몇이 나옵니다. 맞죠? 예, 이 전자개표기가 지금 조작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껐다 켜서 이 컴퓨터 껐다 켰듯이 껐다 켰더니 어떻게 됐냐? 1번 후보, 2번 후보만 비교했을 때 48대 5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당일이랑 거의 지금 비슷한 수치거든요. 어쨌든 정확한 거는 2번 후보가 이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그 지역마다 면 단위 지역마다 약간씩 오차는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면 단위 지역이 다 합치면 전체 부여 지역은 이제 이 위에 나타난 이 결과로 되는 거거든요. 최종으로는 40대 53으로 이렇게 이긴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제 내국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잡고 정확하게 지적도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조작도 좀 덜 했고 그래서 당선됐을 수 된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표 참관인들이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 그 토탈 그 숫자도 변화가 있네요, 여기요. 최종. 이건요. 거기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그대로 썼는데 이거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번 이제 그 마지막에 최종의 기사를 썼을 때는
415표로 이제 최종 기사를 쓴 건데 중간에는 뭐 이제 표를 또 한번 보고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사 내용을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집어넣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은 저걸 봐도 이제 그 조작이라는 게 알 수 있다라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후보, 2후보 무효표 그리고 최종 이건 이제 수개표로 일일이 다 완벽하게 맞힌 거거든요. 마지막 거 181, 197, 37 이거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건 중앙일보의 발표고요. 마지막 거는 서울경제 발표입니다. 서울경제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발표를 하니까 서울경제에서 기자가 내려가서 또 심층적으로 더 깊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중간 과정이고 진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나왔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여를 봐서도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조작이 있었던 걸 기계를 껐다 켜서 기계가 조작이 없던 상태로 돌아갔더니 원래대로 그 수치들이 나왔다. 근데 그 원래대로 나온 수치들은 당일 투표랑 비슷했다. 그러니까 원래 사전이랑 당일은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조작도 이제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다 원래 이제 검찰 수사에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 변호사분들이 그리고 기술자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걸 이제 국민들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보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정당만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기도 힘드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열린민주당 그저 보이시나요? 네. 열린민주당이 사전하고 당일을 비교했을 때 26%씩 더 올라갔습니다. 20몇 퍼센트, 평균 27%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통합당 중요한 통합당 봐야죠. 한국당이죠. 비례는 한국당. 한국당은 10% 정도 다 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8.25%. 그러니까 이제 조작이 덜 됐으니까 비례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 걸로 나왔죠. 더불어시민당 10% 더해졌고요. 우리공화당 마이너스 17%. 우리공화당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리고 친박신당도 마이너스 많이 됐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27%. 이번에 민주당이 두 개로 갈렸잖아요. 열린민주당은 27.8% 정도로 다 더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는 저도 이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기독자 대통령당 이게 제일 많이 깎였습니다. 마이너스 39%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사전 투표는 아예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번 선거를 보시려면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사전 투표는 아예 생각을 아예 해야 되고 아예 빼야 됩니다. 그냥 당일로만 보시면 이걸로 이제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만 더 보신다면은 보시면 새벽당이 마이너스 37%거든요. 이거 뭐냐면 아마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당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좀 미움을 당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조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하는 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을 하건대 비례대표는요 요걸로 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개수기라고 하는데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세는 겁니다. 이 세는 기계 안에 해킹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조작을 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기기는 사용된 그날 바로 수거를 해간답니다. 업체에서 해간 다음에 바로 분해를 했는지 어땠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지금 그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그 비례대표에 대한 표 재개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에 재개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제가 이제 그 표를 바꿔친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표를 집어넣은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표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실제 표들입니다. 민주당 400, 그리고 통합당 500, 무소속 100, 합계는 1000입니다. 누가 이겼죠? 통합당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20% 추가를 합니다. 뭐냐면 전체 표를 1000표로 봤으니까 1000표에서 더하기 200표.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바뀝니다. 민주당 600, 통합당 500, 무소속 100, 합계는 1200입니다. 누가 이겼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표 넣기입니다. 표를 추가하는 겁니다. 표홍기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고요. 이 표홍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보시면은 빳빳한 거, 이거 뭐 많이 보셨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일부러 예제로 넣은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접힌 거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쪼글쪼글 2번 혹은 이렇게 4번 접혀가지고 접힌 자국은 3개가 있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왼쪽 거 빳빳하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이제 고 변호사님도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한 장씩 떼죠? 보셨어요? 보셨나요? 빠르죠?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볼게요. 자, 뗍니다. 잘 보세요. 예, 뗐죠? 자,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떼는데, 자, 남은 부분 보이시죠? 조그맣게 이제 뜯긴 자국 보이시죠? 이게 접착제로 붙은 겁니까? 선관위에서는 접착제로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 용지를 2개 가지고 1번 찍고 2번 찍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나왔냐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조작이고요. 여러분, 선거는요, 부분 조작, 부분 무효는 전체 무효입니다. 이거 선거 전체가 지금 무효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들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조작 증거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투표지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합니다. 보호하는 어떤 그런 장비도 없이 그냥 누런 바구니에다가 들고 이동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사전선거 한 다음 날부터 밤새 불이 켜져 있어요. 뭘 해요? 뭘 하는데 그 선관위 근처에는 이렇게 파쇄된 그 투표용지들이 막 나오고요. 이게 투표용지인지 아닌지 안 믿기시죠? 이거 연합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한 거예요. 투표용지 찢은 거 맞다고. 빳빳한 거 나오죠? 그리고 이건 이제 구리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구리선관위가 좀 말이 많죠? 사전투표용지도 관리를 있다고 한 겁니다. 지네들 어디 운동하다가 헬스장에 넣어놨어요. 이게 봉인도 안 돼 있고요. 지퍼 열어가지고 몇 개 넣어버리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봉인지. 봉인지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봉인지는요, 이 팜이 절대 열리지 않도록 이걸 이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절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봉인지가 투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바닥에 뒹구르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인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선관위에서 너무 웃긴 게 사전투표에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표 현장에서 사인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이요, 이쪽이 못 갑니다, 지금. 내가 사인한 게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투표함에 갔더니, 자, 봉인지 빨리 뜯고 시작합시다! 하고 바로 뜯고 시작했답니다. 봉인이 잘 되어 있는지, 문제 없게 뜯어진 부분은 없는지, 사인은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완전 생략됐습니다. 이건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선관위가 대규모적으로 이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도 좀 보실게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전 투표에 사용하는 그런 투표 물품들이 쓰레기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장에서 뭐 여기 있는 그 봉인지들하고 뭐 투표소 용품이 다 나오는데요. 이거 재밌으니까 잠깐 이것만 얘기해 볼게요. 사전 투표용 물품들이요, 봉인지랑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 투표함에 쓰이는 그 물건들이요, 사전 투표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들을 좀 같이 모아서 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전 투표함에서 쓰였던 그런 용, 이거 새 것도 있어요. 새 거 버린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다 합시다. 사전 투표용품을 버렸어요. 근데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요. 들고 가가지고 개표 현장에 가서 이걸 그 봉인지를 또 다 집어넣었어요. 한 번에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워서 쓰레기 봉투를 좀 비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건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심지어는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장이 물류창고에서 나오거든요. 물류창고 옆 쓰레기장에서 나오는데 물류창고에서 이 사전투표함 용구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그 투표함을 중간에 빼돌려가지고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가짜표를 만들어가지고 봉인지 다 빼고 다시 붙여가지고 이 작업들을 했다면 딱 요런 쓰레기장에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버려질 수 있어요. 선관위 발표는 그 병명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화재가 또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민경호 의원님이 그때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기 지역의 물류창고에서 지금 선관위 물품들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안전하게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바로 또 불이 났어요. 거기 한 달 동안에 14개 물렸었다고 불이 났는데요. 지금 제가 이때 확인했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 뉴스에도 안 나오는 어디선가 화재가 너무 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타고 있는데 보면은 선관위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사전에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진짜 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하는데 문재인 70% 나오죠? 그거 믿으시나요? 안 믿죠? 진짜 여론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발표하는 거하고 다른 거. 실제 여론조사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통합당 몇 석, 민주당 몇 석 나옵니다. 다 나와요. 거기. 요즘은 컴퓨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조사하면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몇 %씩 지역적으로 다 몇 %씩 표를 집어넣거나 바꿔치면 몇 석이 나오겠다. 한 개 한 개 안 해요. 왜냐면 지역을 한 개 한 개 해버리면 티가 납니다. 티. 예전에는 그걸 잘 모르는데 요즘 컴퓨터 쭉 보면요. 쭉 보면 딱딱 튀어나온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쓴 게 일괄적으로 다 통째로 다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너희들이 음모론 펼치지 않았냐? 다 당일 찍으라고.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대니까 또 맞다고? 그런가 보다 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정해 놓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분 보시죠? 이분이 이근형, 양정철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분들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은 이분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그 선거 이제 이긴 날 바로 이제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올릴 때 하는 얘기는 이 데이터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제 위에 보면 잘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계승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163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몇 석 먹을지를 다 계산해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봤을 땐 보정값이죠. 우리가 봤을 땐 무슨 값이에요? 조작값. 예,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땐 조작값, 저기에서는 보정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는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얼른 내렸어요. 지금 내려고 지금 이 사람들 어디 갔죠?
몰라요. 어디 간지 몰라요. 이 투표의 결과가 두렵습니다. 하고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찾아내야겠죠? 예. 예. 선거에 관련된 범죄는 어떤 형벌이 있죠?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작두로 뭐가 쳐야 작두로. 제가 사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왜 그렇게 또 과격한 말을 하십니까? 사형이라는 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살인마가 이제 재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재범에다가 나가면은 사람을 여럿 더 죽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확실하게 설 때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사형 당하면 몇 사람이 산다고요? 10명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유대한민국에 선거가 죽으면요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영혼이 다 죽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 지은 사형당한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된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사형 당할 사람들은 사형 당해야 되는 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사전 투표함이 현장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당일 투표하면 이제 당일날 되니까 지역 먼 데서 오고 좀 이제 슬슬 모이는 거죠. 사전 투표함이 먼저 왔으니까 사전 투표함 먼저 열어야 되잖아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당일 투표함 다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당일 투표함 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통합당 지지자 하시는 참관인도 마찬가지고 거기 참관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참관인들이 정말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열심히 다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진도 일일이 찍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동영상도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제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기록했던 거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건대 조작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사전 투표함에서 이랬을지 모르지만 투표 현장에는 없었다. 그게 일관된 증언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걱정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이게 조작이 데이터로 전문가 확실한데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나보고 어떻게 알아라고.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저한테 그걸 밝혀내라고 어떻게 밝혀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 첫 번째 표 옮기 집어넣은 겁니다. 빳빳한 거 보셨죠? 빳빳한 거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표 갈기. 이 부여에서 다 나온 거예요. 통합당 표를 민주당으로 넣었어요. 조금씩. 자, 그 다음에 표 빼돌리기. 다른 당표, 무효표, 다른 당표들을 조금씩 민주당으로 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표 줄이기. 참 이름 짓기도 힘든데 표 줄이기. 이거 뭐냐면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표도 무효표가 있고 통합당 표도 무효표가 있어요. 조금 도장 삐뚤게 찍은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유독이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조금 더 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래 조작하려던 12% 민주당 12% 올리고 통합당 12% 내리고 이걸 다 맞춰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좀 조작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냥 저는 해커가 전산 조작을 한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작을 해야 적은 인원으로 증거도 쉽게 인멸하고 비밀 셀 인멸 없이 조작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해보니까 다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표 옮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직적으로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어떤 증거들을 놓고
정말 많이 상심이 컸습니다.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나? 정말 이렇게 부정투표에 많이 관여했다는 건가? 그런 걸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잠깐만 이거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끝났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량 조작을 왜 몰랐는가? 왜 그 통합당 지지하는 참관인들도 나를 찾아가지고 조작이 없었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는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당일 투표함을 먼저 열었어요. 사전 투표함 언제 열었는지 아세요? 12시 넘어서 1시, 2시 그때 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해서 가고 참관인으로 해서 가셨어요. 근데 처음에 개표했을 때는 한 30분 아니면 한 30분, 1시간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증거들을 찾습니다.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찾고 지적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조금 지나면 뭐 하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 그 혹시 무효표가 나오는지 거기만 다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 나오고 지금 우리 후보 무효표 나왔다고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이걸 빨리 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재검수하는 거기에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시, 11시, 12시쯤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요. 이게 상당히 피곤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못 가봤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면은 내가 몇 시간만 더 하면 돈을 받는데 나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나 귀찮아서 집에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들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되면 남아있는 분들도 집중력이 흐려져요. 그런데 딱 그때부터 이제 사전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 피곤하시니까 이제 좀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으로 가기를 독려하는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거의 아주 피곤한 참관인들과 그리고 개표 사무원 그리고 직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사전 투표함을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기계에 조작이 있잖아요. 조작이 있어도 자기네들은 그냥 다 술술 넘어갑니다. 근데 왜 부여에서는 그걸 찾았냐? 이상하게 부여에서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연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왜 부여에서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었나?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선관위에서 전체적으로 사전투표함은 꼭 마지막에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어떤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걸 못 지킨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정으로는 부여의 교통 상황이 안 좋거나 해서 당일 투표함이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참관인들이 아니 이거 뭐 빨리 이거 사전투표부터 먼저 열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여에서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6시, 7시 때 이제 사전투표 먼저 까지니까 잘못된 걸 바로바로 지적해서 찾은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두 개 이제 찾았을 텐데 나머지 이제 기계들은 다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런 투표 조작이 있다는 걸 또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찾은 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부여에 대해 일부 조작을 찾고 이렇게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너무 고생도 하시고 또 여러 변호인단에서 다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 증거를 재판을 내리시는 분들이 대법관인데 대법관들이 또 저쪽 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증거 보존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국민들도 애가 타고요. 이런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관위의 최고위원장이 법관이래요. 야, 그러면은 선거하다가 잘못하면은 바로 감옥 넣겠네? 이거야말로 선거를 참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요. 야,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니까 이거 완전 다 한통속이구나. 자기들 멋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근데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왜? 증거 보존이라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좀 의혹이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니까 이걸 선관위로 가져가지 말고 안전하게 법원에 있는 창고에 잘 안전하게 좀 보관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왜 안 해줘요? 지금 구리선관위에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땅바닥에다가 골판지 깔고 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도 쓰러지고 좀 그러시는
그러신 상황이에요. 왜 국민이 그렇게 힘들게 증거를 지켜야 됩니까? 왜? 판사분들은 왜 뭐 하시는 거고 법관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증거 보전을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지켜보시고 예의주시하시고 어느 순간 저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대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제대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지켜보시다가 정 안 되면 국민들이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도 뭐 그 광장에서 투쟁 준비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도 하고 또 청년들도 뭐 블랙 시위라고 해가지고 우산 들고 침묵 시위도 하고 전국의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옳으신 거고 전부 다 맞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다 역할이 있고요. 각자가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나가시고 또 우리 민 의원님이 또 조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에도 저는 모든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용기를 내고 실천하셔서 선거 의혹을 완전히 밝혀내서 이 대한민국 정말 놀랍도록 썩어빠진 이 대한민국을 입법, 사법, 행정부 다 엉망으로 된 이 대한민국을 이 깨어있는 우파의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살려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